안녕하세요. 인포마켓 강용훈 대표입니다. 오늘은 화제의 기술이죠.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는 기술인데 CXL Computed Express Link 이렇게 됩니다. 요건 인텔이 이제 주도적으로 대한 일종의 프로토콜인데요. 프로토콜은 통신 규약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서버 안에서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일종의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이미 2021년에 삼성전자에서 CXL D램을 개발해서 출시를 했고요. 물론 이제 지금 나온 버전은 그때보다 훨씬 개발된 거긴 하지만, 그리고 올해 초에 엔비디아에서 예술적인 슈퍼컴퓨터를 내놓았는데, 그 명칭이 뭐냐면 DGX GH200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GH200 슈퍼칩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H100에다가요 그레이스 CPU를 붙인 건데, 이 그레이스 CPU는 인텔 규격이 아니고 직접 엔비디아에서 설계한 거예요. 이거 붙여가지고 GH200이라는 요 개별 슈퍼칩을 하나 만들고요. 요거를 256개를 엮어서 만든 게 이 슈퍼컴퓨터인데, 이때 엮을 때 이 회사가 자랑하는 NV링크라고요. 요걸로 엮습니다. 엮어서 어떻게 했냐면, 메모리가 서로 부족할 때, 그러니까 이 개별 칩에서 메모리가 할당이 되어 있을 텐데, 그 메모리가 부족하면 옆 칩에서 이제 메모리를 빌려와서 사용하기에는 신기술을 보여주었거든요.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이 기술이 이미 올 초에 엔비디아에서 적용을 했습니다. CXL이 요거하고 맥락이 닿아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요.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지만 엔비디아에서 이미 비슷한 기술을 구현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면서 비약적인 성능 향상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GH200일 때요, 여기 메모리를 보면 여러분 HBM이 엄청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GH200에 한 80GB 하고요, 내지는 96GB 밖에 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HBM3나 또는 앞으로 나올 HBM3E, 그게 4개 정도밖에 안 썼고요. 실제로 대다수의 D램은 뭘 썼냐면 480GB에 달하는 LPDDR5X를 썼거든요. 이게 이제 GH200에 칩 하나에 들어가는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256개를 제가 엮었다고 했으니까 이 총 메모리가 얼마냐면 144TB에 달하거든요. 이게 공식 보도자료에 자랑스럽게 나와 있습니다. 이 144TB를 서로 NV링크를 통해서 땡겼다 빌려줬다 땡겼다 빌려줬다 하면서 효율적으로 썼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지금 CXL이 목적으로 하는 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CXL이 일종의 해프닝 같아요. 저는 이미 다 나온 거고, 테마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게 굉장히 대단한 거다라고 삼성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테마를 받는 쪽에서 이거를 이제 확대 재생산하는데 이미 엔비디아에서는 썼다, 이겁니다. 지금 왜 지금 이게 나오는지 한번 찬찬히 알아보고요, 설명을 더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이제 CX는 과연 무엇인가? 이게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전송 프로토콜이에요. 지난 2019년 3월에 이게 시작이 됐거든요. 인텔하고요, 삼성전자, 알리바바, 시스코, 델 EMC, 델이 EMC를 합병하면서 회사 이름은 델 EMC로 바뀌었거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 구글, HPE, 하웨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참여를 해서 개방형 인터커넥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컨소시엄을 만들었죠. 그 컨소시엄 이름도 CXL이고요. 그 컨소시엄에서 내놓은 프로토콜 규약도 CXL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고성능 컴퓨팅 시스템에서 이제 GPU, CPU, 저장 장치 이런 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인터페이스다, 이거예요. 기존의 D램의 어떤 한계의 메모리 용량의 물리적 용량을 극복하고 메모리 용량을 획기적으로 확장해보자, 이건데, 이게 이제 구동되는 거는 PCIe라고 있지 않습니까? PCI 익스프레스라고 하기도 하고요. 인텔에서 만든 건데 인터페이스 규격인데 5세대의 기술이라고 하죠. 물리 및 전기 프로토콜이 지원하는, 그러니까 PCI 익스프레스 5세대 이 기술 위에서 움직인다, 이거예요. 거기서 128GB per second의 대역폭이 나오는데, 그 대역폭을 활용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 메모리를 사용하게 하는 통신 규약이라, 이겁니다. 좀 설명이 어렵죠. 그래서 이 기술을 활용하면 뭐가 달라지냐? CPU, 시스템 온 칩, GPU, FPGA가 직접 통신하고 메모리를 공유하게끔, 이 공유라는 말에 방점을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공유를 하지 않았냐? 그게 좀 어려웠다 하거든요. 각 이제 뭐 CPU나 GPU나
그다음 FPGA 같은 경우 이런 게 이제 서로 메모리를 따로따로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쪽에서는 메모리가 부족하고 어떤 쪽에서는 메모리가 남는다 이거예요. 그전에는 이런 게 별로 신경이 안 쓰였는데 지금 하도 고속 연산을 필요로 하니까 메모리가 태부족이잖아요. 그래서 HBM 같은 것도 만들고 이러는데 어쨌든 지금 메모리가 많이 쓰이니까 이거 있는 메모리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자세하게 보시면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 어떤 메모리라도 인식을 해서 공동의 메모리로 인식한다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익스펜더블도 가능하지 않을까. 외부에서 확장되는 메모리를 꼽기만 하면 전체 CXL 시스템에서 그것도 우리 메모리 공유해서 쓸 수 있는 메모리 이러면서 간단하게 이 확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원래는 설계할 때부터 이 메모리는 GPU가 사용하고 이 메모리는 CPU가 사용하는 식으로 할당이 돼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공동규약에 따라서 우물물에서 물을 퍼쓰듯이 공동으로 사용하게 한다면 익스펜더블 밖에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덧붙이는 메모리조차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그 메모리 확장하는 의미가 굉장히 크지 않겠냐 이 말이거든요. 그 확장된 메모리가 바로 CPU, GPU 이런 데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확장성이 뛰어나다는 거죠. 이제 삼성전자에서는 이거를 21년에 내놨는데요. 삼성전자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 CXL 기반의 DRAM을 내놓으면 서로 다른 기종 간에 메모리 공유도 가능하고 확장을 해도 얼마든지 바로바로 쓸 수 있으니까 확장성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 이겁니다. 이 공유를 전제로 하니까 확장성이 무한히 확보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삼성에서 발표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이 메모리가 인공지능, 머신러닝,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등 빅데이터 기반 산업에서 기존 D램의 한계를 극복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야심차게 했거든요. 근데 사실 삼성에서 이제 예상이 빗나간 게 한두 개가 아니죠. GDDR6W라는 것도 불과 작년 말에 개발해서 HBM이 필요 없을 거다라고 보도자료까지 돌렸는데 그 망했잖아요. 지금은 GDDR6W를 언급하는 사람조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CXL을 내놓았을 때 2021년에 작년 22년 말에 내놓은 GDDR6W보다 더 강력하게 발언을 해놨네요. 이제 지금 와서 이제 다시 이 기술을 삼성전자가 부각시키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12월 13일자 뉴치스 기사를 보면요. 현존 반도체 메모리 기술로는 방대한 분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싶어도 처리 용량과 대역폭을 무한정 늘리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전제를 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쪽에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뭐 HBM도 그런 병목 현상을 없애기 위한 기술인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고 고용량 CXL DRAM을 사용하면 서버 한 대당 메모리 용량을 8배에서 10배 늘릴 수 있다. 우리 편 메모리로 인식해서 공동의 의무처럼 쓰게 하는 CXL 시스템이 있으니까요. 확장성이 훨씬 더 용이하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고 상표 출원한 거에 대해서 이제 의미 기사를 썼는데 이정배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장 사장이죠. 뭐라고 했냐면요. 지난 10월 달에 이 반도체 뉴스룸에 올린 기고문에서 CMM 등의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활용해서 메모리 대역폭하고 용량을 원하는 만큼 확장하는 미래를 꿈꾸고 있다 이렇게 했고요. 이게 이제 모호한 표현인데 메모리 병목 현상 개선을 위해서 데이터 연산 기능을 메모리 칩 내부 또는 모듈 레벨에서 구현하는 기술을 뭐 HBM, CMM 등에 적용한다 이래놨거든요. 아마 이게 부과시킨 이유는 HBM에 대해서 대항마로 언급을 하려는 듯한 의도가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세 번째로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하죠. 제 설명이 좀 어려웠다 하면 이거 보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CXL 메모리 익스펜더라는 제품인데 삼성에서 개발한 CXL 고용량 메모리 DRAM이라는 게 익스펜더라는 말에 주목을 해주세요. 서버 구조를 바꾸거나 교체하지 않고도 그냥 인터페이스 개선만으로 시스템 내 DRAM 용량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냥 꽂으면 된다 이 말인데 이게 이제 획기적이라는 거죠. CXL이 꽂으면 되는 대용량 메모리를 공동의 우물 메모리로 인식하게 하는 그런 프로토콜이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효율적으로 데이터 처리가 된다고요. 이제 이렇게 확장된 메모리를 바탕으로 메모리 공유가 되니까 효과적으로 자원을 사용해서 지금 당장 메모리가 부족한 쪽에는 메모리를 더 보내주고 지금 메모리가 남는 쪽에서는 메모리를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메모리에 어떤 가부족이 없게끔 대표적인 예가 엔비디아 거였죠. GH200, 256개가 있는데 255호,
256호가 있으면 256호에서 메모리가 부족하면 255호나 254에서 끄집어 와서 쓴다 이거예요. 빌려 쓴다 이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시스템 연산 속도가 활성화. 이건 당연하겠죠. 이게 효율화가 되니까 CPU하고 GPU가 버벅대는 게 줄 거잖아요. 또 CPU, GPU뿐만 아니고 FPGA라고 프로그래머블 게이트 어레이, 그것도 버벅대는 게 줄 거니까 전반적으로 시스템 효율성이 증가되면서 속도가 토탈 올라가겠죠. 요것만 생각하시면 CXL D램은 다 배운 거라고요. 네 번째로 이제 비슷한 기술이 존재한다. 이미 엔비디아에서 이거를 했다 이겁니다. 엔비디아에서 왜 이걸 했냐? 아무래도 HBM 비싸니까요. 그리고 HBM의 목적이 뭐냐면 이게 GPU잖아요. 병렬로 막 엄청난 연산을 하지 않습니까? 막강한 병렬 연산에 따라서 병렬 연산 결과물을 D램 저장을 해야 되는데 속도가 굉장히 전송 속도를 대역폭이라고 하거든요. 이 대역폭이라는 단어를 모르시면 이 논의가 안 됩니다. 대역폭은 최고 전송 속도라고 강의를 드렸는데 아직도 댓글 다시는 분들 보면 대역폭하고요, 그리고 용량하고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GPU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연산의 결과물이 뭐 병렬 연산을 통해서 나오니까 그 결과물을 잠시 이 기억에 저장을 해 놓아야 되는데 속도가 엄청 빨라야 되겠죠. 용량보다도. 그래서 HBM은요, 용량은 얼마 안 됩니다. 그거 12개 쌓은 하나가 용량이 16GB나 24GB 밖에 안 되거든요. 대신 대역폭이 엄청나죠. HBM3 한 개의 대역폭이 얼마랬죠? 819.2 GB per second입니다. 엄청나죠. 이걸 4개를 사용하면 3.3 TB per second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엄청나게 빨리 데이터를 빨리 받아들인다고요. 이게 HBM의 목적이고 니어 메모리로서 GPU 주변에 두는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말고 CPU가 하는 건 어떻게 되냐? CPU는 연산 속도가 늦잖아요. 순차적으로 하니까. 대신 용량은 엄청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에서 어떻게 했냐면 GH200의 칩 하나에 480GB의 LPDDR5X를 박았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HBM은 불과 80에서 96GB만 박았거든요. 근데 80에서 96GB지만 요거는 최고 전송 속도, 대역폭이 어마어마하다 이거예요. 아까 얼마라고 했죠? 최소한 4개면은 3.3TB. 이게 HBM3이면 4.4TB까지 올라가고요. 요 이제 480GB의 LPDDR5X의 개당 대역 속도가요, 64GB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부분 보면 용량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HBM은 속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슷한 기술을 사용한 엔비디아의 의도는 속도는 HBM으로 잡고, 그다음 CPU라든가 전체 효율을 위한 용량 확대는 LPDDR5X로 잡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알지만 HBM이 사라진 게 아니고 HBM을 보좌하기 위한 게 LPDDR5X였거든요. 마찬가지로 CXL에서 이게 이제 용량을 무한대로 확장한다고 해서 대역폭을 무한대로 확대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DDR의 구조상 그렇습니다. 이게 리프레시먼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D램 하나의 발수가, 그러니까 핀 수가 또는 버스 수가 32개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1024개 이런 식으로 뭐 HBM처럼 핀수를 무한대로 확대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거 비슷한 기술이 이미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을 대체한다는 게 아니고 보완하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도 그렇게 했거든요. 만약에 필요가 없었다면 HBM이 엔비디아에서 애초에 GH200을 했을 때 삼성에서 했던 것처럼 CXL 고성능 D램을 박았던 것처럼 그냥 내부적으로 480GB LPDDR5X를 박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뭐 무한대로 그걸 박아가지고 NV링크로 연결을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GPU 주변은 니어 메모리로 해가지고 바로 옆에 HBM을 쌓아서 GPU한테 먹이를 주고요, 영양분을 공급을 하고 그 외 부분, CPU 부분이라든가 다른 통신을 위해서 LPDDR5X를 NV링크로 연결해서 공유를 한 식으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HBM은 한마디로 GPU 병렬 연산에 따른 막대한 연산 결과를 저장하기 위해서 대역폭을 높이고 용량을 높인 스페셜리스트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니어 메모리도 GPU에 근접해서 붙어 있고요. 이렇게 니어 메모리로 해야 밖으로 새는 전력이 줄어들거든요. CXL D램은 CXL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시스템 전체 메모리에
효율적인 이용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 주 목적입니다. 대역폭보다는 전체 용량 중에 낭비되는 메모리가 없도록 하는 거고요. 속도보다는 효율성을 따진 장치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익스펜더블 기능이 있죠. 막 붙여도 그걸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막 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슈퍼컴에서 봤듯이 HBM을 보완하는 기술이고 약간 다르긴 해도 결국 같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HBM 사용을 통해서 시스템 전체의 성능을 끌어올리고, 이건 속도예요. 전체 메모리 확충은 CXL D램으로 하고요. 용량 확충. 메모리의 효율적인 사용은 CXL 시스템으로 해결한다고 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효율적인 사용이 된다 이거죠. 선호를 따지면요, HBM이 우선순위고, 왜냐하면 대역폭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구조상 LPDDR5X나 GDDR6나 이런 것들 다 보면은 이 핀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핀당 대역폭은 2GB인데 핀이 32개로 또는 16개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무한정 대역폭을 메모리 하나당 늘릴 수가 없거든요. HBM이 그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둘 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용량은 사실상 CXL이 아니더라도 내부적으로 무식하게 박으면 됩니다. CXL은 뭐냐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설계가 끝난 거에 LPDDR5X를 내부적으로 한 것처럼 외부적으로 CXL 익스펜더를 꼽으면 아주 쉽게 메모리가 확장된다는 거니까 사전적으로 무제한을 꼽으나 사후적으로 삼성에서 한 CXL 고용량 D램을 익스펜더블 형식으로 꼽으나 똑같다 이겁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고요. 목적은 다 똑같거든요. 효율화. 좀 더 D램을 적게 써보자 이런 건데 지금 이거를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HBM 필요 없고 이것만 가지고 충분하다 그랬으면 이 짠돌이 엔비디아가 HBM을 안 썼겠죠, 처음부터. 그래서 이런 HBM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이미 아이디어가 구상이 되고 시제품까지 나왔고 지금은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오긴 했지만 나왔던 기술이고, 물론 테마를 형성을 할 수는 있어요. 어쨌든 HBM의 보안 기술이고 이것도 미래 기술이라고 삼성전자에서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기술적인 이해는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또 엔비디아에서 각오했다는 것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